인간의 유한한 육체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완벽한 신의 선율을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1756년 잘츠부르크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 천재적 영혼의 여정은 단순한 음악사를 넘어 인류 정신사의 가장 찬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볼프강 아마드스 모차르트가 남긴 626개의 작품 속에 숨겨진 치열한 생존과 고독한 투쟁의 실체를 구체적인 숫자로 해부하겠습니다. 18세기 유럽의 공기와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한 남자의 치열한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기록은 1756년 1월 27일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데 갓의 아웃번지에서 탄생한 천재의 혈통과 초기 교육 환경에 관한 엄밀한 분석입니다.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엄격한 지도 아래 형성된 소년의 음악적 지능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초기 유아기 시절부터 그의 삶은 범상치 않은 징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당시 대주교가 통치하는 독립된 국가였으며 지리학적으로는 알프스 산맥의 북쪽 관문에 위치하여 이탈리아와 독일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은 모차르트가 초기부터 다양한 음악 양식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되었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이 도시의 풍경은 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트라이데가세의 좁은 건축 구조는 당시 도시가 가졌던 폐쇄성과 밀도를 상징하며 소년 모차르트가 보낸 유년의 공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탄생한 웅장한 선율들은 그 자체로 시대에 대한 저항이자 예술적 승화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은 좁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더 넓은 곳으로의 비상을 꿈꾸었습니다. 러폴트 모차르트는 아들의 재능을 발견한 직후 자신의 모든 직업적 야망을 내려놓고 볼프강의 교육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1760년 불과 4세의 나이에 시작된 건반 악기 훈련은 매일 수시간의 강도 높은 연습과 이론 공부를 동반했습니다. 러폴트에게 아들은 신이 내려준 도구이자 자신의 꿈을 실현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모차르트가 5세에 작곡한 미뉴에트와 트리오 지장조는 단순한 연습곡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역사적 지표입니다. 코엘 번호 1번에서 5번까지의 초기 소품들은 그가 가졌던 천부적인 선율 구성 능력을 숫자로 증명하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이 숫자들은 이후 그가 남길 626개의 거대한 유산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1762년 1월 모차르트 일가는 뮌헨의 바이에른 선제 후 궁정으로 첫 연주 여행을 떠나며 신동으로서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모차르트 가문의 명운을 건 거대한 산업적 투자이자 예술적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마차 안에서의 긴 시간은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1762년 10월 빈의 쇤브룬 궁전에서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 앞에서의 연주는 6세 소년에게 전 유럽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왕의 무릎에 올라앉아 입을 맞추었다는 유명한 일화는 당시 모차르트가 가졌던 순수한 천재성과 시대적 사랑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빈의 화려한 궁정 문화는 소년의 눈에 비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1763년부터 1766년까지 3년 6개월간 지속된 대여행은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약 5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러폴트는 이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아들의 건강을 담보로 유럽의 모든 주요 궁정을 방문하는 가혹한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수익과 비용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첫 번째 인쇄 악보인 바이올린 소나타를 출판했으며 런던에서는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로부터 교향곡의 구조를 학습했습니다. 8세의 나이에 작곡한 교향곡 1번은 런던에서 흡수한 이탈리아풍 교향곡 양식이 어린 천재의 손끝에서 어떻게 재탄생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런던의 습한 공기는 그의 음악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모차르트를 기다린 것은 콜로레도 대주교의 엄격한 규율과 450플로린이라는 초라한 연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이 잘츠부르크라는 좁은 세상에 갇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으며 이는 곧 역사적인 결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권위는 천재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창살과 같았습니다. 1781년 모차르트는 대주교의 시종으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이며 해고당하는 수치를 겪은 후 마침내 빈에서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음악사에서 예술가가 귀족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시장의 일원으로 뛰어든 최초의 상징적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비에 젖은 빈의 거리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였습니다. 빈 2주 초기 모차르트는 피아노 협주곡 연주회와 상류층 자제들의 레슨을 통해 연간 1만 플로린 이상의 고수입을 올리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는 당시 빈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인 피가로
하우스에 거주하며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성공의 맛은 달콤했으며 그의 창작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786년 발표된 피가로의 결혼은 귀족의 권위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계급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코에헬 번호 492번이라는 이 걸작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시대의 공기를 바꾼 위대한 예술적 선언이었습니다. 극장 안의 긴장감은 곧 찬사로 바뀌었지만 권력자들은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열광적인 찬사를 받은 돈 조반니는 모차르트의 음악적 깊이가 인간 내면의 어둠까지 닿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빈의 청중들은 점차 그의 난해하고 심오한 음악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재정적 몰락으로 이어지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프라하의 밤은 그의 천재성을 이해했지만 빈의 태양은 싸늘했습니다. 1788년부터 모차르트는 심각한 채무의 늪에 빠져들었으며 동료인 프란츠 호프데멜 등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처절한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빵 한 조각을 걱정해야 했던 거장의 민낯은 천재의 삶이 가진 비극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펜은 이제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해인 1791년은 창작의 불꽃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다 갑작스럽게 꺼져버린 비극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술피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레퀴엠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신에게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12월 5일 그의 숨이 멎었을 때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빛과 미완성의 악보 그리고 인류가 영원히 간직할 웅장한 선율들이었습니다. 슈테판 대성당에서 거행된 초라한 장례식은 당시 빈의 차가운 인심을 대변하며 거장을 무연고 공동묘지라는 이름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626개의 별들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공기를 울리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좁은 방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은 이제 전 인류의 공유 자산이 되었으며 그의 삶을 해부한 20분의 기록은 천재성이 가진 영원한 생명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음악적 우주 앞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과 예술의 가치를 묻게 됩니다. 모차르트가 남긴 진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찬란한 금빛으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신의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려 했던 그의 35년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남긴 숫자와 음표들은 이제 영원의 시간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영혼은 인류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며 매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드스 모차르트, 그의 위대한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러분이 마주한 천재의 진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찬란한 화음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이 거룩한 유산의 가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웅장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거장의 영혼 앞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신의 축복이 그의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볼프강 아마드스 모차르트라는 거대한 운명의 실체를 데이터와 사료를 통해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의 선율이 여러분의 고독한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긴 여정을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